고난을 상징하는 긴 계절, 겨울을 버틸 만한 것은 한 번씩 모습을 드러내는 한 줄기 햇살 때문일까요? 그 햇살 한 줄기에 몸과 마음을 녹이며 묻 생명들, 또 추위 속을 견뎌갈 힘을 충전하곤 합니다. 그러고 보니 칼바람 같은 비극의 역사, 싸늘한 사람들의 광기 사이에서도 간혹 36.5도 영장류의 따스한 체온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었더라고요. 한 사람을 구함은 한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정의감 아니면 선의, 그것도 아니면 그저 우연일지라도 엄혹한 시절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 덕에 누군가는 자신의 세상을 이어갈 수 있었겠죠. 네,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으는 사람은 없다는 이 전설의 화제의 팟캐스트, 네, 제주의 최강 시사 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팟 2021입니다. 네, 누군가 박수를 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오프닝이 좀 무거웠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오늘 방송은 좀 약간 평소하고는 다르게 좀 약간 자중하는 모드로 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제주의 4월이 참 이 자연적으로는 정말 아름답기는 합니다만 이 역사적으로 정말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 내용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인터뷰 주인공 KBS 제주 방송총국의 존잘 PD, 네, 안타깝게도 품절남, 한때는 타 방송사의 앵커, 네, 박재현 PD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한번 오프닝이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뭐 거창해요? 무슨 제가 표현한 것 중에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존잘 PD. 안타까운 품절남. 맞잖아요, 또. 뭐 어느 부분을 부정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도 가옥신 이후에 또 처음 보게 됐어요. 네. 뭐 그렇죠? 이렇게 빨리 또 인터뷰를 할지 전혀 몰랐었는데. 그러게.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일을 좀 쉬엄쉬엄 가면서 해야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일을 만들어서 그래요, 또?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제일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동기들이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또 이 겸양의 표현까지 또. 이거 참. 아니 듣자 하니까 우리 가옥신 뭐 좀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그쵸. 뭘 받았지? 이달의 PD상을 받았죠. 네. 이달의 PD상을 받았는데 제주팟닷컴에서 간단하게 단신을 하나 써서 올렸습니다. 별로 감사합니다.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죠. 네. 되게 감사할 따름이죠. 저는 항상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제주의 문화 컨텐츠, 특히 이제 시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들의 활동, 이걸 또 응원하고 또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또 보도하는 게 또 이제 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가옥신 수상 축하드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존잘 PD, 박 PD와의 인연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찾아주셔가지고 오늘 오신 것도 이렇게 또 올 거야. 관심을.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박재현 PD 또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된 게 최근에 이제 4.3 관련해 가지고 지난 2일이었죠. 2일에 이제 방송을 탔습니다만은 나름 이제 조금 드라마식 구성이 된 좀 팩션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장르를? 그냥 다큐멘터리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자료가 워낙에 없다 보니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일단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가지고 요 소개하는 영상 잠깐 듣고 가시죠. 피고는 제주도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9연대 소속 문상길 중위. 누가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했을까? 범인들은 9연대 소속 군인들이었다. 모두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한라산 무장대 총책인 김달삼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문상길 중위가 그의 부하인 손선호 하사에게 총을 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위계화된 군이지만
그에게 부당한 토벌과 학살 명령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해방된 이 땅에서 제주도민들이 가진 그 모든 불평과 민족 상잔에서 쓰러진 동포의 죽음을 본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지하고 30만 도민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이러한 범행을 감행한 겁니다. 박대령을 암살한 것은 유재호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혼란에 빠지고 있는 사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총살을 앞두고 최후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다. 암살범으로 총살형에 처해진 23 청년. 제주 현대사에 알려진 그의 기록은 여기까지다. 네. 저는 이제 이거 2일날 4.3 하루 전날 이제 본방된 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 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본방을 놓쳤습니다. 이후에 이제 유튜브에서 요거를 보고 나름대로의 이제 좀 감상평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 SNS에 올렸다가 약간 분변을 문매를 맞으시는. 아니요 문매까지는 아니고 뭐 또 약간 제가 논란이 될 수 모르는 분은 아니고 아는 분에게 좀 네네. 약간 봉변을 당해가지고 뭐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자 암살 1948 암살이라는 영화는 이제 우리 그저 전지현 씨, 뭐 그쵸. 하정우 씨 나왔던 옛날에 그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가 있고 1948 하니까 또 그 조지 오웰의 1984가 좀 약간 떠오르는 뭔가 그렇네요, 또. 두 숫자가 가지를 들어가는. 좀 숫자가 비슷하니까 두 가지를 뭔가 교묘하게 좀 약간 결합하는 굉장히 읽기에는 힘든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 금방 이제 소개 오디오에서도 이렇게 들으셨습니다마는 4.3 당시 4.3 초기였죠. 부대장을 암살한 그러니까 젊은 군인들의 일대기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내용들을 좀 다루셨어요.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희 제주파 청취자 여러분들께 일단 암살 1948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1948년 6월 18일에 그 제11연대장이었던 박진경 대령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전후가 이제 4.3이 발발하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를 조금 돌아보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보고 왜 암살이 벌어졌는지를 좀 보면서 이 4.3의 의의와 그리고 그 암살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이 젊은 군인은 왜 자기의 부대장을 자기의 상관을 사실 뭐 이거 뭐 요즘 그런 일이 있어도 정말 큰 일이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게 참 큰 일이죠. 특히 군인이라는 신분과 그 조직 사회에서는 상명하복이 그렇죠.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굉장히 군인 사회에서 쇼킹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뭐 저희가 이제 뭐 차차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이게 연대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육군장 1호였고 이 암살을 주도한 문상길 중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사형 집행 1호로 이렇게 좀 기록이 됐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당초에 알려졌던 거는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가장 먼저 사용된 사형수 1호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료를 좀 찾아보니 그 전에 한 5일 전에 한 8명이 사형 집행이 당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은 요것도 잘못 알려져 있는. 이거 들으시는 분들만 이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또 팩트 체크입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 다큐에서는 얘기가 안 됐으니까 아마 모르실 텐데. 네. 여기 저 PD님하고 또 직접 얘기하니까 이런 또 깨알 정보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죠. 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사실 4.3에서 우리 특히 이제 뭐 언론, 특히 방송에서 준비하는 모든 뭐 기획물들이 그렇습니다만 가볍진 않은데 특히 이번 거는 좀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번 프로그램을 혹시 기획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4.3 특집을 하려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아이템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 저희 다큐에서 중간에 나왔던 박진경 대령의 장례식 영상이 있어요.
아, 네, 그게 아마 방송된 거는 뭐 뉴스를 제외하고 저희 KBS 제주에서도 제일 처음 보도되기도 했고 예, 예, 예. 저희가 처음 다루기도 했 음. 당일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이 처음으로 발견이 되면서 이 영상을 좀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 이제 문상길이라는 그 인물이 나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동안 약간 좌우 이념 때문에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70주년을 기점으로 4.3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는 이야기를 해도 되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기획을 하게 됐던 거죠. 아, 네네. 자, 좋습니다. 뭐 어쨌든 조명받지 못한 인물에 대한 재발견을 어떻게 보면 이제 PD님이 이제 또 언론 차원에서 이제 먼저 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저는 이제 뭐 취재를 옛날부터 좀 해보고 굉장히 흥미있는 인물이다. 한 번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저 양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랬을까라는 걸 한번 취재는 해보고 싶었는데, 뭐 좀 약간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뭐 게으른 것도 있고 그러다가 뭐 취재를 못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쉰들러 리스트의 한 문구를 제가 인용을 했거든요. 한 사람을 구하면 한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사실 4.3과 같은 어떤 광기의 역사, 광풍 속에서도 사실 제주에서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꼽아보자면은 뭐 김익렬 연대장, 뭐 아니면 이제 뭐 문영순 성산포 경찰서장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있긴 한데 어떻게 많고 많은 인물 가운데 문상길 중위를 한번 접근해봐야겠다 요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단 한 번도 다뤄보지도 못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좌우 이런 이념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군인을 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도민을 지키겠다는 어떤 의지나 자기의 신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재발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아까 언급하셨던 문영순 서장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터부시대기도 그렇죠. 했다고 전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엔 그랬지만 이제 점점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밝혀져 나오면서 그 평가가 달라졌고 또 김익렬 연대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은 이렇게 좀 논란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에 대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료들이 이제 찾아진다면 정말 이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시작을 하게 됐던 부분이 있죠. 네. 그 아까 이제 김익렬 연대장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도민도 그렇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4.3이라는 이 정말 어떤 역사적 비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익렬 연대장이 나중에 죽어서 아마 자손들이 낸 그 회고록 네네네. 이게 아마 80년대 제가 저 후반으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4.3 취재반이 네. 이제 공개했던 그 회고록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 회고록에서도 아마 좀 약간 언급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상길 중위하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활동을 했고 제주 주둔 당시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굉장히 사료가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제작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정말 문상길 중위의 재판 기록조차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당시만 해도 상관을 살해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도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이겠죠. 네, 그래서 신문상에서도 이 암살범 재판에 관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이와 관련한 이제 구명운동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다행히 신문으로 남아 있었던 재판 기록들을 조금 많이 활용할 수 있었고
언급해 주셨던 김익렬 연대장의 회고록에서도 이 재판 기록과 문상길 중위에 대한 흔적들 그리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었고 사실 그 안동에 계신 안상학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방송에 네, 나오셨어요. 네. 네, 방송에 나오신 그분. 예. 평화문학상 시상 때 제주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문상길 중위가 안동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이후에 이제 약간의 어떤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좀 더 많이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남평문 씨의 자제분이라든가 얘기라던가 뭐 육군 3기 생이라는 이런 사실들을 조금 먼저 파악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 적이 있었고 내가 한 일은 다만 1948년 그 사내가 안동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 제주 도민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암살한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향년 23 사내. 고향은 안동. 내가 한 일은 다만 그 사내의 사진 몇 장 찾은 것. 두 눈 가린 채 목이 꺾인 사내의 최후 진술. 무자년 사내가 가고 내가 한 일은 다만 그의 흔적을 찾은 것일 뿐. 고작 대문간에 막걸리 한 잔 올리고 그의 죽음을 전하는 일이었을 뿐. 그 사이 하늘나라 법정에서 받아놓았을 그 사내의 판결문을 이 집 우체통에 전해주는 일을. 그날 이후 남겨진 모든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은복주를 마셨다. 경자년 경칩무렵 복수초가 까치 구멍집 화단에 피어있는 날이었다. 특히 이 다큐 안에서 문상길 사진이 딱 2장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한 장은 익히 알고 있는 그 장교들 구현대 장교들 사진이 하나 있었고 하나가 저희가 찾은 게 졸업 앨범. 네, 졸업 예, 앨범에 사진이었죠. 있었던 사진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렇게 약간의 재현이 가야만 했던 게 네. 사실은 사료가 없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나 담아낼 수 있는 그림들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재현을 활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작가님이랑 이 주제를 가지고 해보자 했을 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으려고 하냐 저한테도 얘기하셨는데 참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으려고 하시나요? 라는 이 작가님의 원성에는 아유 이거 나보고 이거 어떻게 알았고 이거 그래서 많이 네. 힘들었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네. 작가님도. 예. 네. 뭐 어떻게 보면 참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가문 얘기라든가 뭐 남평문 씨 종갓집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사관학교 졸업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공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보람이 좀 많으시겠어요. 네, 그 처음에 저희가 이 암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많은 사삼 전문가분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과연 뭐 할 수 있겠냐? 이 사료가 많이 없는데 할 수 그렇죠.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주제고 본인들도 많이 한번 다뤄보고 싶은 주제인데 사료가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방송이 뭐 잘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또 저런 방송에 경향의 표현을 또 만들어져서 참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사실 뭐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재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시각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라는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짧은 기간 그리고 짧은 사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서 좀 잘 됐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안동 이 문상길 중위의 이제 고향을 취재를 가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 뭐 취재를 가기 전에 이제 뭐 어떻게 뭐 섭외도 해야 되고 보통 이제 방송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냥 가면은 뭐 다 있겠거니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느 부분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사실 세팅이 되지 않으면 좀 뭔가 좀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동 취재 어떻게 이거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혹시 뭐 이제 가서 뭐 좀 소개해드릴 만한 에피소드라든가 뭐 이런 좀 분위기 같은 거 좀 전해주시면은. 일단 그 저희가 안동 그러니까 문상길이 안동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남평무 씨 종갓집 아들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문상길 중이가 살고 있었던 그 종갓집이 예. 실제로 옮겨져서 문화재로 보존돼 있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예. 확인하고 그래도 요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찍어야 되지 않겠냐. 그 까치집.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평화재단인가를 중심으로 도외 4.3 유적지를 조사를 하고 있대요. 그 중에 하나도 지금 저희가 그 취재했던 안동 마령님 예. 뭐 까치구멍집을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실제 문상길 중위의 그 수몰된 마을도 찾아갈 수 있었고 되게 운이 좋았던 거는 그때 이맛댐이 마침 그 수위가 좀 내려간 상황이어서 아. 몇 년 만에 그 마령리 그 문상길 중위의 집 터가 몇 년 만에 드러나 있던 걸 저희가 촬영을 할 수 있었거든요. 딱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그 안상학 시인님께서 하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약간 그 문학에서 강은 약간 역사의 흐름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맛댐이 이제 생기면서 강물의 흐름이 없어지고 약간 문상길이라는 존재가 역사의 밑에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게 약간 다시 물꼬가 트이면 빠지면서 다시 이제 다시 문상길이라는 올라가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석이 좀 독특하네요. 그런 말처럼 뭔가 저희가 마침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수위가 내려가면서 그 터가 조금 보이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처럼 뭔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까치 구멍집을 맨 마지막에 배치한 것도 저희가 이제 조각조각 모아놓은 문상길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그렇죠. 파편적인 정보. 이런 기와집처럼 옮겨져서 사실 드러나 있는 것처럼 조금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나름대로 뿌듯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좀 아쉬웠던 거는 그 문상기라는 문상기 중위의 사촌 동생뻘 되는 분이 계신데 문상기 선생님. 네네. 아직 그 안동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 수몰 지역 바로 건너편에서. 근데 그분 이야기를 족보를 보여주시는 네네, 그분이시죠. 예. 그분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약간 분량상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문상길 중위의 집안 자체가 그 4.3에 있었던 암살 사건 이후로 거의 이제 안동 지역에서는 많이 몰락했던 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뤄지지 않아가지고 네네. 저도 근데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약간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제 약간 분량을 좀 줄였던 부분이 있는데 연재자 문제 때문에 뭐 어디든 관공서든 뭐 경찰이든 하고 싶었는데도 하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남평문 씨 종갓집 같은 경우엔 다 만주로 다시 가버리고 더 이상 후예들이 남평문 씨 종가라는 거는 안동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네네. 가문 자체가 아주 절멸을 거의 한 거군요. 얼마 남지 않아서 되게 어려운 삶을 사셨다면서 이제 약간 눈물을 흘리셨을 때 좀 마음이 좀 먹먹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제 가서 조금씩이라도 그 아니다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역사적인 평가가 뭐 이제 다큐멘터리 하나 어느 한 순간에 뭐 하나만 가지고 이게 딱 뒤집힐 수는 없겠죠. 이게 사실 이제 시초가 될 만한 어쨌든 역할을 이번에 프로그램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후속 취재라든가 좀 뭐 일반적인 저 언론 뭐 기자들이 좀 요거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아마 좀 뭔가 실체적 진실까지는 아니지만 진실을 좀 엿볼 수 있는 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되게 좀 약간 의미가 있네요. 이제 강 밑에 수몰되어 있던 집터가 이게 또 공개가 되고
또 우연히 또 이제 그 가족분들도 좀 이렇게 음. 찾게 되고 하시면서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우리 박 PD님 입장이었으면 아싸 단독이다. 아이 뭐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취재하고 이렇게 좀 그 제작하는 입장에서 좀 되게 욕심을 갖고 싶었던 그런 작품이나 소재가 아닌가 싶어요. 재밌었던 게 네. 이제 그 거기 기와 까치구멍 집 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밖에서 좀 기웃기웃 하시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방송사 막 카메라가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으니까 그 하니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자분이신 거예요. 아 그 선배님의 후임으로 오시는 조수진 기자님께서 안동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름 저희는 이제 엄청 어떻게 보면 저희만 알고 있는 정보들인데 이제 기자분이 오시니까 이제 저희는 겁나는 거죠. 이제 저희보다 더 빨리 나갈까봐.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아싸 그래 네, 그림 네. 나온다 그림 나온다 그리고 했는데 나오고 막 우리끼리 아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어. 이거 그래도 방송 나갈 수 있겠네 이렇게 딱 하고 있었는데 그때 2월 말이었는데 이제 경북 안동에서 그 조수진 기자님을 만날 이거 무서운 일이 누가 분이네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방송이 나가기 전에 기사가 나가면 안 될 텐데 막 예. 이런 걱정을 하면서 네 했던 게 있었는데 다행히 나가진 않았습니다. 네. 기사는 나가지 않고 왜 조수진 기사께서 그게 이제 아까 예. 그 도해 4.3 유적 그렇죠. 관련한 취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시인님께 이거 우리 얘기는 좀 나중에 얘기해 주시라 예.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본방을 보지 않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뭐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SNS에 올리긴 했어요. 그래서 좀 어떤 분하고 좀 약간 그에 대해서 좀 약간 논쟁 아닌 논쟁을 좀 이렇게 주고받기는 했습니다만 유튜브에 지금 영상을 지금 그 다큐멘터리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댓글이 충분히 이제 뭐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댓글이 굉장히 좀 약간 갈려요. 네네, 이게 네, 그러니까요. 문상길과 이제 손선호 네. 이분들에 대한 재발견이 참 신선했다라는 그런 글들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좀 너무 뭐 미화한 거 아니냐 요렇게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우리 PD님 개인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좀 그래도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좌우 이념과 관련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근데 4.3을 여전히 어떤 이념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듯이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은 부분들이 좀 그 문상길 중위가 어떤 뭐 지시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런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실제로 아니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런 논란을 하나둘씩 이렇게 다 까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이 약간 그 의미가 흐려진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도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그리고 박진경 대령이 얼마나 좀 잔혹한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행동의 정당성과 그렇죠. 이 객관적인 어떤 의미를 좀 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좌우 이념도 좋고 뭐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시각일 수 있지만 그보다 그 근저에는 이 문상길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내뱉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이야기들과 당당함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그 상식적인 선에서 이 사람 행동이 그런 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던 게 그렇죠. 아니라 정말로 도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한 것, 자기 신념에 의한 것이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념도 좋지만 좀 그런 것 좀 걷어내고 봐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전적인 정보 또는 이제 파편화된 정보 그리고 좀 넓은 시야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편향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좀 약간 그렇게 보시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거는 왼쪽에 계신 분이든 오른쪽에 계신 분이든 그건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이제 시야를 좀 좁혀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은 사료가 맞냐 아니냐, 어느 사료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오냐, 그렇죠. 막 이런 예. 약간 끝도 없는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약간 본질을 흐리게 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이 문상길의 행동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훨씬 더 좀 더 낫지 않을까. 맞아요. 네네. 당시 나이가 23. 네네. 예. 정말 참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한창 뭐 취업 준비도 하고 공부도 그러니까요. 하고 스펙도 쌓고 자기의 젊음을 즐겨야 될 나이에 해방 공간에 정말 험난한 조국에서 군인의 역할을 하다가 좀 약간 경랑에 쓸린 면이 없잖아 좀 있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진경 대령이든 문상길 중이든 다 이제 어떤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희생자라고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그 저희가 같이 이제 취재를 한 4.3 전문가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얼마나 그 새로운 나라를 꿈꿨을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도 있는 거고, 꿈꾸고 이제 군인이 됐는데 막상 와서 첫 임무라고 받아들였던 것들이 도민들을 학살하는 거라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군인들의 심정들을 맞아요. 조금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이념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실 제주 총국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로 계시는 한 사실 어떻게 보면 4.3이라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으로서 또 이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또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시야로 들여다봐야 될 것도 많고 새로 발견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혹시 우리 저 박 PD님 앞으로 이제 4.3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뭐 좀 다루고 싶은 내용들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제주에 있는 방송국으로서 4.3 이야기를 다루는 건 약간 숙명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70주년을 기점으로 그리고 최근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약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암살과 관련된 문상길 중위와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문상길 중위의 암살 과정과 동시에 중점적으로 또 다뤘던 이야기들이 약간 그 4.3 그 발발 때까지의 미군정의 역할과 그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이 미군정의 개입이나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들이 자료로 남아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4.3을 전후해서 뭐 한두 달 그 시기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좀 더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4.3의 진실, 4.3의 정명을 찾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과제이기도 하죠. 미국의 역할, 네, 네. 책임론과 네. 관련해 가지고 아마 쉽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4.3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건데 네, 그래도 네. 이제 좀 열심히 하시겠다고 네, 하니까 네.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쉽지 않은 프로그램 만드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요. 뭐 끝으로 뭐 청취자 여러분들 뭐 많이는 안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이제 지역 시사와 요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청취자분들은 좀 레벨이 높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하고 저희 네.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죠. 네, 뭐 부족한 프로그램이지만 여전히 뭐 논란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방송 나가는 순간까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더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들었는데, 뭐 프로그램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인물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했다는 점만 높게 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보다도 더 이제는 뭔가 앞으로의 4.3이 그 과정 안에서 좀 잊혀진 분들, 그리고 주목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좌우 이념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다들 갖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암살 1948을 연출한 KBS 제주방송총구의 박재현 PD와 함께 오늘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